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전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최근에 용산하게 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우리나라 국가 통치 권력의 중심을 이루는 대통령의 직무 공간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흔히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데요. 최근에 와서 이 대통령의 권력과 관련해서 최근 비상계엄과 이 탄핵의 전국이 거듭되는 과정 속에서 오늘날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용산의 원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용산이라고 하는 것은 용의 형상을 닮아서 용산이다 이렇게 붙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안산에서부터의 산자락의 형태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물의 신이자 권력의 화신이라고 하는 용이 한강수를 마시는 형국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지금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안산 자락에서부터 산 자락이 이어져 내려오는 그곳의 머리에 해당되는 용머리에 해당하는 곳에 용산이 솟아올랐고, 그래서 이 용이라고 하는 형상을 따라서 오늘날 산의 이름이 정해졌고 지역의 이름이 정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흔히 이런 지도는 오늘날의 이 축척에 의해서 과학적인 표기와 기호 등으로 표기되고 있는 이러한 지도와는 다르게 심상지도라고 해서 개인의 경험이라든지 공간에 대한 인식들을 결국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내는 것들을 흔히 이렇게 심상지도라고 하는데, 우리의 전통적인 지도가 바로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용산을 표현해내기 위해서 산자락과 물의 흐름 등을 마치 이 용의 형상으로 표현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유래를 해서 결국 서대문구 안산에서부터 연화봉을 거쳐서 한강으로 흐르는 산줄기의 형상을 이용해서 용산이라고 붙여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 산줄기와 함께 한강까지 흘러내리는 만초천이라는 하천이 한강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용산의 비탈면과 더불어 이 만초천 유역이 길이 만들어지고 주거지가 형성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만초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강에서부터 한성 내로 이어지는 중요한 물길 교통로의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숭례문을 거쳐서 도성 내로 유입되는 길목에 해당됐었던 것이 용산이라고 볼 수가 있었고요. 그만큼 용산이라는 것이 중요한 지정학적인 위치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지도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포구와 용산구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산 자락이 바로 용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지역 자체가 높은 언덕으로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서해 바다로부터 들어오는 물자들이 한양 도성내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용산방이라고 하는 지역은 전국에서 들어오는 조국물이 모이는 창고지대로서의 역할을 이 용산 비탈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도 이 지역의 거주 인구가 많아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용산방 지역에 거의 15,000명 이상의 거주 인구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내륙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보시는 반석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반송방과 같은 곳에 이렇게 많은 거주 인구가 있었는데 주로 이들이 상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주로 거주했다는 것은 이곳이 한강을 배경으로 물자가 내륙과 유통되는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옆 동네 둔지방과 비교를 해봐도 거주 인구가 훨씬 많았던 것을 통해서도 이를 용산방의 특색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됐고요. 그렇게 됐었던 이유는 바로 이 안산에서부터 산자락이 이어져 내려오면서 용산 구릉산맥과 노고산 구릉산지, 와우산 구릉산지를 통해서 한강변에 포구가 발달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세 개의 포구라고 해서 삼포 혹은 삼계라고 불리워지게 되어서 오늘날 용산을 배경으로 용산나루, 노고산을 배경으로 삼계나루, 와우산을 배경으로 서강나루, 그래서 이 지역이 한강변에 세 지역이 이런 중요한 포구가 몰려 있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만초천이 한강과 만나는 지역에 이 만입된 지역이 당시에
용산 나루가 터를 잡게 되었던 것이고, 이 용산이라고 하는 산 자락으로부터 한강으로 이어지는 곳이다 보니까 이 지역은 지대가 높은 곳이어서 수해로부터 피해갈 수 있는 중요한 창고를 설치하기 좋은 위치에 있었던 수하 지역의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이 용산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소위 서해 바다의 조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흔히 얘기하는 감주하천, 기수지역에 해당이 되게 되었고요. 그래서 서해 바다가 밀무일 때는 손쉽게 물자를 실은 배들이 이곳까지 올라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호, 마호, 용호의 3개의 포구가 자연스럽게 결국 나루토로가 발달하게 되는 것이 되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용산 지역은 이 산 자락이 발달한 곳이다 보니까 일찍이 이곳에 포구가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포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물자들이 결국 모이는 소위 창고들이 위치할 수 있었던, 그래서 만리창이라든지 군자감과 같은 이런 창고들이 발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용산 나루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창고들이 발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의 조국들이 이곳으로 모이는, 그래서 좋은 손에 집결지었었던 용산 나루에 이렇게 많은 창고들이 자리 잡게 되었던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조선시대의 용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용산과 만초촌을 배경으로 해서 한강의 수운의 거점으로서 발달했었던 것이 용산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만초촌과 용산이 형성해냈었던 용산의 모습은 이렇게 물자의 운송의 거점이었었다면, 이에 비해서 둔지산 지역이 위치한 곳은 결국 이 용산과 둔지산 사이에 저지대의 둔지방을 이루다 보니까 이곳은 사람들이 살기에 부적당했던 지역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둔지방을 피해서 가는 소위 교통로가 발달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지목할 수 있는 것이 남쪽으로 가는 중요한 여관이 두었었던 것이 이태원인데, 이것이 바로 둔지산 산자락 남산 밑에까지 강변이 아닌 곳에 이태원을 두게 되었었던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양에서 한강을 건너기 전에 여관이었던 이태원이 남산 자락에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러한 지역이 둔지산 일대가 저지대였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용산에 비해서 그런 지리적인 여건이 있어서 이 지역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용산역이 설치되고 일본군이 주둔하고 난 1900년 이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태원의 위치가 왜 이렇게 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날 다시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용산을 중심으로 해서 창고가 발달했고 물류의 거점이 됐던 데에 비해서 바로 이 둔지산 일대는 그런 의미에서 저지대라 이러한 상업지역으로 발달이 어려움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실 신용산이라고 불리는, 실제 요즘 우리에게 용산이고 불려지는 지역은 둔지방이었었고 이 용산과는 별개의 공간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20세기에 들어와서 일본군의 군 기지가 되었고 이것이 용산 기지로 이어져 내려오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까지의 구용산이었었던 곳과는 별개로 신용산이 되면서 새로운 용산이 예전에 이런 용산이 갖고 있었던 이미지를 이어받게 되면서 결국 신용산이라고 하는 용산이라는 이름을 둔지산을 버리고 사용하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아파트 타운으로 변화버린 용산의 모습과 대비되어서 이제 미군들이 철수하고 난 용산 지역의 야트막한 이 야산처럼 자리 잡고 있는 둔지산의 모습. 근데 이곳에 이렇게 우리 통치 권력의 중심이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원래 있었던 이 용산의 이미지가 둔지산으로 넘어오면서 오늘날의 신용산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름조차 잊어버린 이 둔지산과 원래 의미를 갖고 있었던 용산의 의미를 비교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